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중구 출신 홍인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70회 임시회의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첫째, 대구시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관하여, 둘째, 유휴 주차장 개방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안 제정에 관하여, 셋째, 저층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넷째, 다가구 주택 세대당 주차 대수 강화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관한 내용으로, 다섯째, 도심지 주차장의 수급 실태에 관하여, 여섯째, 불법 주차장 단속 건수가 많고 주차장 공급률이 낮은 8개 실증 지역을 선정하여 주차장 80개소 공유 방안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시장님과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로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질의와 답변을 통한 내용 중 답변과 다르게 진행된 사안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첫 번째 질의할 내용으로 다가구 주택 세대당 주차 대수 강화에 대한 조례 제정안에 관한 내용으로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 중 다가구 주택 30평방미터 이하 세대당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 0.5대에서 1대로 강화한 내용에 대한 국장님 답변으로 수성구 예를 들면서 대구 시민들이 소규모 다가구 주택의 원룸 형태 방을 얻어서 학생들 통학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따라서 주택은 소규모이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차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다가구 주택의 문제인지 간선도로변 상가용 건물이 주된 요인인지 주차장 실태 조사가 선행 이루어져야만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국장님 답변으로 아직 주차장 실태 조사에 의한 데이터는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앞으로 개정 조례에 담긴 내용 중 수급 실태 세세한 부분의 조사를 통하여 주차장 수요와 공급이 균형 있게 노력하겠다고 하여 본 의원이 실태 조사가 선행 이루어지고 명백한 요인이 드러날 때 저도 국장님의 그런 시정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국장님 답변이 예 알겠습니다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관한 질문을 마쳤습니다. 당시에 답변을 하신 국장님은 아니신 줄 압니다. 그러나 질의 내용이나 자료를 확인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믿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 대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장님 답변으로 대구 시민들이 소규모 다가구 주택의 원룸 형태 방을 얻어서 학생들 통학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따라서 주택은 소규모이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차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이 내용은 위장 전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문제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녀의 교육 문제로 지금 대형 학원이 밀집된 일부 지역의 설립 현상은 오늘 어제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당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군, 그다음 교육청,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간헐구청에서 교육청과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장 전입 숫자를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위장 전입에 대한 자료는 지금 구군을 통하여 지금 시정 질문이 들어오셔서 저희들이 구군을 통하여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70회 시정 질문 전, 그러니까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교육청 직원을 통하여 동부 교육청이 확인한 결과 중학교에 다니는 11명의 전입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의 부모님들이 차량으로 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된다고 보십니까?
11명의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11명으로서 그렇게 주장안이 그렇게 크게 가중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의 국장님이 확인되지도 않는 내용으로 시정 질문에 답변한다는 것은 본위원을 비롯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구시 교육행정 신뢰가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부모님들이 위장 전입을 하고 있으며 그분들의 차량으로 인해 지역의 주차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구군을 통하여 위장 전입 실태를 파악하고 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구군하고 주민등록법상 위반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조사를 제가 조사한 바는 11명으로 드러났어요. 이게 교육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 전입 학부형들로 인해서 주차난이 가중된다고 하면은 그분들을 가려서 제자리로 가게 만들면 주차 환경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분 뭐 위반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원래 살던 주민등록으로 이전토록 그렇게 행정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주차장 실태 조사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므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 주차장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개정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조사와 분석회가 제도 개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주차난이 힘든 상황이긴 하고, 지난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개정 시에도 주택 밀집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긴박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해 9월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대표 발의로 개정한 주차장의 구체적인 수급 실태 조사를 위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여 금년 3월에 주차장 수급 실태 지침을 마련하여 구군에 시절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연말까지 6개 구군에서 완료하고 내년에 그 2개구에서 완료하면은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급 실태 조사로 적재적소의 주차장 확충과 주차 정책 개선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태 조사가 선행 이루어지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가 이렇게 발의되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이 부분의 조례는 2018년 12월 시장님과 8개 구군 정책협의회에서 수성구청장이 강화를 건의하고 타 구군에서 동의하여서 이렇게 전문기관 용역도 없이 이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맞습니까? 예, 그 당시에 8개 구군 군수정책협의회에서 수성구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요청에 따라서 국장님 됐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미 학부모님들이 이 소규모 다가구 주택에서 이용한다는 그런 문제 제기와 또 한 부분은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의원이 너무나 심한 자괴감이 드는 것은 시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해당 조례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질책을 하고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면 동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의 현행 사항을 의결기구인 의회와 해결하지 않고 구군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밀어붙인다는 것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차 대수가 한 대에서 0.75대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하향 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의회 그 심의 과정에서 타 시설물과의 그 형평성도 결여된 부분들도 있었고, 또 건축 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전용 면적 30평방미터 이하는 처음에는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한 대로 올라왔는데 0.75대로 완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하다 그러시면은 그걸 한 대로 추진해야 되고, 한 대가 넘게 2대를 해야 될 것 같으면은 그 법에 상위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은 중앙 정부의 대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절차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 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 반영해서 의견을 물어서 통과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
대구시 조례와 상관없이 수성구청에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다가구 주택의 면적과 상관없이 가구당 한 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2월에 대구광역시 건축사에서 부설 주차장 설치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 촉구와 관련한 민원을 저희 그 건축주택가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주차장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수성구청에 요청했고 이를 건축사에도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고 그런 지금 상황이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작년 2018년도 12월 달에 종료되었고 이 민원들이 지금도 조금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은 대구시 조례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수성구의 운영 근거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한 거고 상위 법령 및 우리시 조례에 적합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법제처 국토부 질의를 했고 건축 허가부서인 건축주택과도 협의해서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은 수성구에 적합하게 운영도 되도록 다시 재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위법에 당연히 위배되죠. 근데 수성구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뭐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주차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체 기준을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질문 답변이 끝나고 해당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스마트 정부, 스마트 행정의 비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명한 정부, 지능형 정부, 협력형 정부 세 가지로 제시되며 국민과 정부, 기업이 동시에 플랫폼에 다가가며 상호 소통과 감시가 원활하게 진행되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된 내용과 절차와는 뜻하는 바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상당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개정 전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주차 수요 실태 조사를 거쳐서 개정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주차 수급 실태 조사가 완료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 수기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례 개정했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정에 맞는지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0회 임시회의에 시정 질문을 통하여 대구시가 추진하는 교통유발 부담금과 주차 상한제로 교통정책에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 내용에 답변을 통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예한 감축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1998년부터 도시계획선 1차 순환선 내에 5개 시설에 대하여 주차 상한제 실시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 수요 관리 정책에 기여하여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 보완 발전 예정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처럼 주차 상한제 실시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 수요 관리 정책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저희들은 우리 시는 98년도부터 도심 1차 순환선 내 주차 시설을 억제시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주차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3개 도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 수요 관리가 개선된 지역에 대한 전후 비교는 지금 워낙 98년 이전의 자료가 미흡하여 실질적으로는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에서 최근 5년간 주차 상한제 시범 시행 범위인 1차 순환선 내 주요 교차로인 반월당 내거리와 주황 내거리의 교통량 변화 추이를 보면 교통량이 약 각각 마이너스 1.65%, 마이너스 2.7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다른 2차, 3차 순환선은 증감의 형태를 다 이렇게 줄었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 주차 상한제 실시로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 및 지역 여건 등의 변화로 주차 상한제 효과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지금 우리 시가 대구 경북 교통연구원에 연구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를 따라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 의원이 주차 상한제 관련 해당 건물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중구의 H백화점은 2008년 12월 26일 허가 당시에 면적이 35,770평이었습니다. 주차 대수 100%가 847대로 우리 대구시의 그 주차 상한제 조례 80%를 적용해서 632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일 선상에 있는 S빌딩 같은 경우는 1989년 5월 26일 허가로 면적이 25,008평입니다. 이 건축물은 허가 당시에 주차 상한제와 상관이 없고 허가 시에 주차 대수가 865대였습니다. 두 건물을 비교하면은 1,762평이 적은 H생명 건물이 주차 대수가 233대가 많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부분은 그 H생명하고 지금 비교하시는 거 맞습니까? 면적이 예. 주차 대수 산정 그 비율은 단위 면적당 똑같은데 면적이 쉽게 우리 시청보다가 2배 적은 H백화점과 S생명 건물이 비교하면 2배가 적습니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대수가 233대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시죠? 그 부분은 그 당시 이제 그 주차 상한제 법을 적용을 H생명과 그 다음에 H백화점, S생명과 H백화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 부분은 이제 그 주차 상한제 80%를 적용을 받고, 네. 예, 한 부분은 80% 적용을 안 받으면서 법적 이상의 주차 대수를 산정을 해서 건물에 위치를 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S생명 빌딩은 주차장 이외의 면적이 사실 한 22,000평 정도 됩니다. 100%인 주차 대수가 668대에 예를 들면 여기에 80% 주차 상한제를 적용하면 534대가 되고 현행보다가 331대가 이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대구시의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책을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그 당시 S생명 빌딩이 건립되고 그 다음에 주차 문제를 허가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저한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그 S생명 빌딩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그 중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된 내용은 우리 대구시의 조례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5개 시설 용도군에 이 용도군만 이렇게 주차 상한제를 적용을 하고 업무 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은 주차 상한제에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사전에 상당히 문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정 조례를 그 조례 개정을 추진 안 했느냐는 이런 질책을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이 정도 주차는 우리 시청 주차장이 146대를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차장 한 2.3배를 줄일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죠.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H백화점이 허가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4.6%를 적용해서 632대를 배치해서 영업을 하고 영업을 하니까 고객은 많고 주차할 곳은 없고 해서 편법으로 도로 서측에 현대쇼핑이라고 해서 326대의 주차장 건물을 지어 백화점 보다가 5개월 후인 그 2011년 12월 30일에 준공을 받습니다.
법정 대수가 847대에 74%를 적용해서 632대로 운영대가 있었는데 옆집에 326대의 주차 건물을 더 지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847대보다가 111대가 더 많은 958대의 주차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모르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구에서 이제 건축 허가한 사항이고 동일 법인일 주차장이 만들 경우에는 주차 상한제에 따라서 80%를 적용을 받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H백화점과 H쇼핑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건축하여 해서 임대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그 법상에는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없고 그렇게 보면은 그렇지만 국장님, 주차 상한제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보여집니다. 예,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뭐 법인을 달리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그 H백화점에서 주차하는 부분들은 통제를 한다거나 그런 새로운 어떤 개정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셔야죠. 예, 지금 주차 상한제가 이게 98년도부터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너무 이제 한 2, 3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 연구 용역 결과를 따라서 이 도심에 사실 주차 상한제 이게 적용을 지금처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그 D 쇼핑센터 주차장 현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허가일은 1982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주차 상한제에 관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참고하면은 1998년 5월 22일 주차장 부설 주차장에 대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당시 법적 주차 대수는 160세대였는데 D 쇼핑센터는 418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255대를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그 주차 상한제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98년 당시는 그 설치 기준을 최고 한도로 법적 설치 기준을 최고 한도로 최저 한도는 설치 기준의 75%로 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법적 기준은 최고 한도가 160세대고 255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상한제에 맞춰서 일부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그 주차 상한제 관련 이게 법이 조례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고 신설할 때 이 법 적용을 해서 D 백화점이 이 부분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최고 한도는 일반적인 설치 기준과 최저 한도를 75% 이상이 되면 주차 상한제는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 당시 법령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건축허가 조건 등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한 걸로 저희들이 지금 중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 국장님 여기에 또 2001년 3월 29일에 용도 변경을 하면서 인근 주차장에 115대를 더 증설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533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 기준보다 370대를 더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최초에 그 D 쇼핑이 그 받았을 때는 이 부분에 주차 상한제 법 적용을 받아서 건축허가 면적을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111대 부분 지금 더 추가를 해서 하는 부분은 지금 절차를 저희들 지금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H백화점과 D 쇼핑센터 2층 건물이 두 건물이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장은 696대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대구시청 주차장의 한 4.8배 정도가 됩니다. 매일 700대 정도의 차량이 쉴 새 없이 통행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대구시의 그 교통 혼잡 정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참고하면 그 일부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메트로 주차장, 그러니까 반월당 지하 주차장입니다. 운영에 관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도 H백화점과 D백화점 이용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이 주차 상한제와 부합된 교통 정책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그 반월당에 있는 지하상가 메트로 주차장 포함해서 이 부분은 2005년도에 대구시와 삼성물산 간에 협약 체결하여 삼성물산에서 3개사에서 1210억 원을 투자하여 메트로센터의 지하상가를 조성했고 2005년 3월부터 2025년 국장님,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종일 답변을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차 상한제가 법적 기준의 80% 이하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쉽게 그 H백화점 같은 경우는 서측에 주차 빌딩을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반월당 지하 주차장, 메트로 주차장도 저렇게 양 백화점에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통 정책으로 대구시 조례로 만들어낸 주차 상한제 이 부분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루빨리 이렇게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제 원위치로 좀 돌려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저희는 거기에 지금 주차장도 있다 하는 부분들도 알았고, 이렇게 저희들 이번에 시정 질문 주시면서 보니까 이게 주차 상한제하고 그 다음에 그 교통 유발 부담금에 따르는 도시교통 촉진법하고 이게 약간 조금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걸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법이라든지 제도 개선에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르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하는 것이 있고, 동법 제43조 제1호에는 혼잡 통행료의 부과 징수나 3호에는 부설 주차장의 이용 제한 명령 등으로 효율적인 주차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주차 상한제에 관해서 설명드렸던 H백화점의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 내역과 경감 내역을 화면 두 번째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감면 프로그램 내역 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사용되는 자전거 이용으로 구입으로 500만 원과 자전거 이용으로 4,757만 원을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구입과 자전거 이용에 관련 법을 참고하면은 여기에는 종사자 5% 이상과 구입 대수에 비례해서 자전거 보관소를 확보해서 중점을 둔다는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H백화점은 감면 받을 당시에 직원 수가 2,000명이고 5%에 해당되면 100명 정도 됩니다. 해서 자전거 구입과 출퇴근 이용 시 적용으로 5,257만 원을 감면받습니다. 5-1 부분 사진 좀, 예. 여기에 보면은 주차장입니다.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이 부분은 10월 23일 7시 46분에 제가 촬영한 곳이고 25대입니다. 5-2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10월 24일 10시 14분에 촬영한 것으로 26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출근 전후 촬영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대수는 한 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5-3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자전거 모양이나 위치가 보면은 위치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5-4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진을 참고하면은 자전거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보관은 전시용이고 이용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관대를 전체 다 제가 헤아리 보니까 28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엉터리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 H백화점은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혜택보다는 교통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든 원인을 이렇게 제공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가 이렇게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H백화점은 당초 제출한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 자전거 구입 100대에 맞게 동축에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28대하고 임차 계약된 서축에 5개 주차장 부지에 자전거 주차대 80대를 포함하여 108대 자전거 보관대를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 중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들 그 백화점의 교통 유발 개수도 다른 타시대보다가 10.92를 개수를 해서 가장 높은 개수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H백화점에 대하여 중구청을 통하여 이제 저희들 그 자전거 출퇴근 용도로 자전거 100대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 실태를 자전거 백화점 H백화점 1일 자전거 이용 일지 등 관련 자료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유발 부담금 환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전거를 보시면은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물론 구청 측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뭐 우리가 국장님이 인근 5개 주차장에 또 설치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사진을 보면은 5-3과 3 사진과 4 사진을 보면은 저 위치가 그 자전거 위치가 전혀 이동이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이때까지 그 감면 받은 부분들은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답변을 환수 조치를 좀 해서 적법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저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하고 중구하고 다시 한번 더 현장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다시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경제부시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이 교통 부분은 그 행정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사실 하셔야 되는데 우리 경제부시장님을 모신 이유는 부시장님 취임 100일 첫 기자간담회 내용 중에 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지난 10월 12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관련 도시재창조국장님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상복합 건물로 인한 민원 종류 중에 도로 교통의 불편을 들었는데 제가 이 불편한 정도를 따지면 상업지역의 잘못된 교통 정책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훨씬 더 크다는 내용에 관해서 오늘 그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상업지역의 잘못된 교통정책으로 인한 교통 혼잡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 주상복합 건물로 인한 도로 교통 불편도 또 크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상업지역에는 이 업무 기능하고 상업 기능이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 등 순수 공동주택은 짓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2003년에는 이제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 짓도록 이렇게 용도 용적제를 적용해서 자동으로 용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과다 주거 기능 유입으로 상업지역의 주거 지역화가 되어서 도시 기능이 이제 마비될 수 있다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우리 부시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인 상업시설로 채워져야 된다.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도시정책이 실질적으로 부도심을 활성화시키면서 택지를 만들어 대단위 주거단지를 만들어 가면서 자족기능을 내세워서 상업시설, 업무시설, 근린상업시설, 위락시설 이 모든 시설들을 원도심에서 가지고 나갑니다.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도너츠 형태처럼 경제 공동화와 인구 공동화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때까지 도심 정책에 대한 배려는 대구시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부분을 묻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건 다음에 제가 준비해서 시정 질문을 드릴 것이고 오늘은 이 주차관계 교통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6-1번 참고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 부분은 주말이면은 저렇게 도로입니다. 도로 인도 위에 저렇게 주차를 제재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선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 몇 번이나 업주 측에서 파손을 하고 다시 공사를 하고 다시 파손을 하고 계속 되풀이된 저 부분입니다. 6-2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계속 종일 주차가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건물은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곳은 도로 위에 주차하고 있으나 사실은 교통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건축과 이 모든 곳에서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사실 10년이 훨씬 더 지났는 이런 상태입니다. 6-3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택지를 개발해서 근린 상업 용지로 분양해서 형성된 상업시설로 주차장법 개정 전에 만들어진 시설로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전부 이렇게 도로에 앉아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6-4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선상업지역으로 인도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인도 위에 있는 저런 주차된 차량들은 교통과에서도 불법 주차 단속하는 데서도 배제되는 게 도로 위에 인도 위에 차가 주차되어 있다고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해결 방안을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제 소관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제 생각에는 저 차가 서 있는 지역이 사유지 같으면은 불법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 도로면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되고 강력하게 처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취임하고 난 뒤에 보니까 대구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에 여러 가지 지금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 못한 건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지구지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도시계획을 할 때 주차장 부지 조성에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상복합 건물이나 공동주택은 차량 운행 시간대를 달리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교통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은 공동주택 내 주차장률을 높이면 될 것입니다. 또 시 차원에서도 부시장님 말씀처럼 공용 주차장 확보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선 소홀히 하면서 주상복합을 교통민원을 내세워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270회 임시회에 주차장 관련 시정 질문을 드리면서 주차장법 개정 전 간선도로변 건축물이 주차시설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대구시의
대구시에서 공영 주차장 확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주차 상한제와 교통 유발 부담금에 관한 잘못된 교통 정책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공영 주차장 확보에 관해서 물론 우리 경제부시장님이 관할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은 시 차원에서 적극 좀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이 대구의 도시가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고민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문제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주상복합 건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미래, 그러니까 한 2, 3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스카이라인이 바뀌면서 도시가 혹시 두플리케이션이 일어나서 많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공간이 될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서 그런 대구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스마트 정부, 스마트 행정의 구축 배경은 이렇습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생산성 중심에서 고객 만족 중심으로, 양적 중심에서 질적 중심으로 관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말할 것 같으며 첫째 목표는 서비스의 향상과 행정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국민들에게 질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보다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 통합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목표는 국민에게 행정정보에 접근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적으로 소통하며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정부가 행정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능동적으로 행정정보에 접근 가능하게 하며 국가의 정책 수립이나 의사결정 과정 등에 참여하여 상호적으로 소통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의 처리 과정에서 정보, 통신,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행정기능의 투명성에 대해 제고하고 기업과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네 번째 목표는 행정 내부의 효율화와 행정적 비용 절감이다. 행정 업무에 ICT를 도입하면서 중복된 처리를 제거하는 등 행정을 간소하게 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다. 국민에게 정부의 높은 사무, 책임성,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로 인해 신뢰성이 높아져서 상호의 관계를 개선하게 된다고 한다. 스마트 정부, 스마트 행정의 목적 5가지 중 3가지 항목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멀어져만 가는 대구시의 교통정책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